일본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틈타 핵무기를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해서 침공을 당했으므로 일본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전 세계 유일한 핵폭탄 피폭 국가인 일본은 핵무기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알고 있을 텐데 어째서 핵을 보유하려는 걸까요? 이 같은 주장의 시초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에게서 나왔는데요. 최장기 총리 재임을 했던 그는 퇴임 이후에도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를 능가하는 일본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입니다. 아베 전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흘 후에 일본도 핵무기를 보유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가 재임 중이었을 때 핵보유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태평양 전쟁 말기에 두 차례의 원폭 공격을 당한 일본으로서는 핵무기는 매우 민감한 소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재 아베는 전 세계적인 혼란을 틈타 일본이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자민당 참의원 간사장인 세코 히로시게를 비롯해서 우익 성향의 일본 제2당, 일본 유신회 또한 이를 강력히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의 유명한 극우단체인 국가기본문제연구소는 일본이 핵을 보유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의견을 요미우리 신문,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에 싣는 등 현재 일본 여론이 일본의 핵무기 보유를 찬성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많은 일본 국민들도 이를 지지하면서 현재 일본의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이 핵무기 보유 추진이 유력한 가운데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의 원자폭탄을 투하했던 미국 원폭 개발자의 사이다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내용을 간략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유명 프로그램에서 히로시마에 투하했던 원자폭탄을 개발한 에그뉴 박사를 초청했는데 이들의 속셈은 에그뉴 박사로 하여금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욕을 먹게 할 속셈이었습니다. 먼저 당시 연구했었던 다양한 원폭 관련 장비들을 둘러보았는데 에그뉴 박사는 죄책감은커녕 매우 신나 보였습니다. 심지어 일본 카메라팀 앞에서 수차례의 폭격보다 원폭 한 방이 훨씬 쉽다며 묵직한 한 방을 날렸는데요. 카메라팀은 당황했는지 폭격 피해자 사진을 보여주며 동정심을 호소합니다. 그렇게 에그뉴 박사는 히로시마의 피해자 2명과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이 여성은 히로시마와 같은 지옥을 보았느냐고 박사를 질책하는데요. 박사는 지옥은 못 봤고 도쿄 대공습 때 도쿄가 불바다가 된 모습은 보았다며 그때는 네이팜탄이라 원폭보다 시간은 좀 더 걸렸으나 똑같은 것이고 일본은 누군가를 탓하기보다는 일본 자신들이 저지른 만행을 돌아봐야 한다고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이 남성은 과학자로서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물건을 만들 수 있냐고 박사에게 호소했는데요. 에그뉴 박사는 단호하게 일본의 무차별 공습 때문에 내 친구들을 잃었다며 총알에 맞아 죽으나 폭탄을 맞아 죽으나 그건 중요치 않고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본의 선제 공격 때문에 수많은 미군 동료가 전사했고 이 폭탄 하나로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사의 단호한 태도에 이 여성은 히로시마는 정말 끔찍했다며 일본이 피해자라는 식으로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박사는 전혀 미안하지 않다며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인해 모든 게 시작되었고 그로 인해 많은 친구들을 잃었다며 재차 전혀 미안하지 않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계속해서 아직도 히로시마 사람들은 방사능 후유증에 시달린다며 사과를 받았지만 에그뉴 박사는 핵무기는 더 큰 전쟁을 억제한다며 일본 정부가 더 책임감 있는 행동을 통해 전쟁을 억제해야 할 것이라고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이들의 계속되는 피해자 행세와 말도 안 되는 논리의 사과 요구에 에그뉴 박사는 너희들이야말로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며 일축했고 이 여성의 박사의 정당화가 분하다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끝으로 프로그램은 종료되었습니다. 이 옛날 프로그램이 최근 일본의 핵무기 유치 추진 이슈와 더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해외 반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이 핵을 노리고 있다고? 그들은 후쿠시마 사건을 잊은 거야? 일본은 그런 위험한 무기를 유지할 능력이 없어. 후쿠시마의 방사능으로 그들은 제정신이 아닐지 모른다.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은 이들을 무조건 막아야 한다. 그들은 분명 똑같은 운명을 되풀이할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인한 오염수는 지구를 파괴시켰다. 일본은 마땅히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며 전범국은 절대로 핵을 보유할 수 없다. 일본의 피해자 행세는 지긋지긋하군. 그들의 논리는 언제나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는 논리로 귀결된다. 그들의 쓰레기 같은 국민성은 자신들의 반자이 부대, 자폭특공대 등의 비인간적인 전술을 잊고 그들이 당한 것만 비인간적인 행위라고 규탄한다. 그들은 절대 반성하지 않는다. 왜 반자이 부대가 비인간적이지? 그들은 자신들의 의지로 일본을 위해 싸운 것이다. 그들의 용기를 높이 사지는 못할 망정 무작정 비하하는 것은 수준 낮은 행위이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칼 한 자루만 쥔 상태로 돌격하지 않으면 같은 편 지휘자가 총을 쏘는데 이게 비인간적이 아니면 무엇이지? 너희 일본인들은 이것이 진정 숭고한 희생이라고 생각하는가? 일본은 무슨 자신감이지?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것은 그저 일본의 전투력이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일본군에는 강제로 징병당한 한국인과 중국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자폭부대에는 대부분 그들이 끌려갔다고 알고 있다. 일본은 정말 잔인하고 악랄하다. 다른 국가였으면 그러한 발상은 엄두도 못 냈을 것이다. 일본은 이때 한국인과 중국인을 잡아서 인체 실험을 하고 각종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동을 시켜서 전투를 이어나갈 수 있었지. 이들은 정말 인간이길 포기한 민족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비핵화는 곧 침략이라는 것을 다들 알았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일본은 핵을 보유해야 한다. 우리는 경제적, 군사적으로 높은 수준에 이르렀고 그것을 유지할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파키스탄도 핵 보유국인데 일본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러시아의 침략으로 모든 나라가 핵을 원한다는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너희들이 핵을 보유한다면 무조건 문제가 생길 것이다. 너희는 선전포고도 안 하고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퍼부었지. 일본의 핵포고는 어느 나라든지 예고 없이 향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해라. 파키스탄 타령하지 마. 러시아와의 외교 차단으로 일본의 가스 요금이 50% 이상 인상된다는 기사를 봤다. 이렇게까지 러시아에 휘둘리는 주제에 다른 나라를 무시하다니 일본인들은 수치를 모르는구나. 실제로 태평양 전쟁 말기 일본은 지속적인 비인간적인 전술로 전쟁을 장기화시키고 있었다. 에그뉴 박사가 아니었다면 전쟁이 훨씬 길어져서 더 많은 피해자가 나왔을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오히려 에그뉴 박사에게 고마워해야 한다.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벌인 끔찍한 만행으로 많은 이들이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다. 그들의 아픔을 희화화하다니 정말 악마가 따로 없군. 일본은 이 사건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진주만 공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한 건 어떻게 생각해? 이뿐만 아니라 일본은 한국과 중국에서도 무차별 학살을 벌인 나라다. 너희 일본의 의무교육엔 역사 과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핵은 더 이상 개발해서는 안 된다. 일본의 핵에 대한 지나치게 과도한 열망은 오히려 그들의 두려움과 자신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본의 국방력은 날이 갈수록 약해져 이제는 중국, 한국과도 꽤나 차이가 나는 수준이다. 일본 경제가 예전 같지 않은데 그들이 핵을 개발할 능력은 있는지 모르겠다. 짓는 개는 절대 물지 않는다. 그들이 아무리 핵을 가지려고 발악해도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을 것이다. 에그뉴 박사의 잘못이 맞다. 원자폭탄보다 더 강한 것을 개발하여 아예 일본을 끝장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